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을 했습니다. 우선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 버렸고요. 두 번째로 반도체발 악재가 주가를 크게 끌어내렸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다우 지수 전장 대비 2.11%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전일 이제 다우 지수의 3만 선이 깨졌었는데요. 오늘은 29,200선으로 내려가면서 저점을 또 낮춘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 오늘 2.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지금 3%에 달하는 낙폭이고요. S&P 500 지수도 3,600대로 레벨을 크게 낮췄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3.8% 급락한 수준 나타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 전일 대비 4% 넘게 폭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 금리는 상승을 재개를 했습니다. 네, 미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 전장 대비 6bp 가량 오르면서 3.88%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달러화도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달러화 지수가 이제 다시 112.7선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또 유가가 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금융시장을 다소 위축을 시켰습니다. 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이제 인플레 압력이 아직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요. 11월물 WTI 가격이 전장 대비 4.74% 오른 배럴당 92.64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WTI 종가가 이제 8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97달러대, 거의 98달러대 근접한 수준으로 오르면서 거의 다시 100달러대를 가시권에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가 지수가 큰 폭으로 급락하고 투심이 급격하게 둔화가 되면서 네, 위험 자산인 가상화폐 가격도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장중에 3%가량 떨어졌고요. 지금 2만 달러 아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CNBC 방송 뉴욕 증시 오늘 흐름에 대해서 셀오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엄청난 매도세가 펼쳐졌는데요. 네, 다우가 장중에 7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4.2% 이상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거센 셀오프가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가장 큰 뉴스 9월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입니다. 지금 9월 비농업 고용 지표 같은 경우 월가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평가가 되면서 오히려 증시에 악재로 작용이 됐는데요. 이 굿뉴스가 배드뉴스로 연결된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용 지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9월 비농업 신규 부문 고용이 26만 3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월저널에서 예상하던 전문가 예상치가 27만 5천 명이었는데요. 예상치보다는 소폭 줄어든 수준이고요. 또 지난 8월보다도 조금 줄어든 수준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다른 부분에서 상당히 노동시장이 견조하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은 조금 고용시장을 견조하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 9월에 실업률이 3.5%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달에 3.7%에서 0.2%포인트 하락을 했는데요. 이 3.5%라는 숫자는 이 코로나 팬데믹 초기 이후에는 이제 반세기 만의 최저 수준입니다. 거의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노동시장이 아직까지 상당히 괜찮다라는 시장의 인식을 강화를 했습니다. 네, 다른 부분 보면요. 9월 경제활동 참가율 62.3%로 집계가 되면서 전달에 62.4%보다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경우 전월 대비 0.1달러, 즉 0.3% 오른 32.46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망치 비해서는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34.5시간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이 9월 고용보고서에서 이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수가 7만 명 감소가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은 결국 이제 구직 의욕을 잃어버리고 경제활동 참가에서 좀 점점 이제 배제가 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상태에 있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노동시장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 신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이제 9월 고용이 상당히 좀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예상치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나쁜 게 아니다라는 평가가 대다수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페드가 앞으로 있는 FOMC 회의에서도 이전에 보여줬던 강력한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강화를 했습니다.
우선 LPA 파이낸셜 제프리 히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 이번 고용 지표는 11월에 또 한 번 75bp 금리 인상에 쐐기를 박아주는 데이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웰스파고 역시 마켓워치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늦출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BMO 캐피털 마켓스 같은 경우 만약에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 캠페인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세가 훨씬 더 빠르게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정도의 고용으로는 페드가 이 방향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해석입니다. 네, 오늘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 이후, 이제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다음 11월 있는 FOMC에서 연준이 75bp 금리 인상 단행할 가능성 매우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80%에 달할 정도로 75bp 자이언트 인상이 이제 11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반도체발 악재도 하나 뉴욕 증시에 크게 터졌습니다. 이제 어제 아시아장에서 AMD가 3분기 실적에 대한 경고를 내놨는데요. 3분기 실적이 기존 전망치를 크게 하회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기존에 전망했던 이 3분기 매출이 67억 달러였는데요. 이것이 56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몇 시간 차 간격으로 이 세계 최대 반도체 메모리 제조업체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31.7% 감소한 10조 8천억 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도 그대로 타격을 받았는데요. 이 AMD 주식이 이제 가장 큰 타격을 받으면서 13% 이상 폭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락을 하면서 증시에 강한 하방 압력을 실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장중에도 관련된 악재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중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반도체 기술 판매를 제한하는 데 나섰는데요. 이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 정부의 특별 허가 없이는 앞으로 미국 기업들이 첨단 컴퓨터 칩과 반도체 제조 장비 등 기타 상품을 중국에 공급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런 미중 기술 패권 전쟁에서 또 다른 이 카드를 꺼낸 모습인데요. 이런 악재가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주요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제재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에도 이제 영향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앞서 주요 외신은 한국의 SK 하이닉스와 삼성 같은 경우 이번 규제에서 제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대학교 행사에 참여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 연방기금 금리가 이제 4.5% 근방으로 올라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금리가 4.5% 근처에 이제 올라가야 하고, 하지만 이번 긴축기에 금리 고점이라든지 긴축의 속도는 경제 흐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장 마감 이후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이제 발언을 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이제 연준에서 가장 좀 매파적인 인물인데요. 어제 이제 미국의 9월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든 인플레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아직 연준이 에 대한 전쟁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내년 초까지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급락하면서 전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구성하고 있는 sek터 중에서 기술주가 4% 이상 하락을 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내렸고요. 자율소비재와 커뮤니케이션 종목도 이제 2%에서 3% 넘게 섹터별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빅테크를 비롯한 오늘 주요 종목들이 일제히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우선 오늘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 애플이 3.6% 급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반도체 관련 쇼크에 따라서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구글이 2.6%, 메타가 4%, 그리고 아마존 4.7%, 테슬라 무려 6% 이상 급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오늘 반도체주 충격이 굉장히 큰데요.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8% 이상 폭락을 했고요. 퀄컴이 3.4%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 경고를 한 AMD 같은 경우 13% 폭락을 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인텔도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52주 최저치를 경신한 종목이 다수가 있습니다. 우선 메타 플랫폼스 52주 최저치를 장중에 기록을 하면서 2019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AMD 역시 2020년 7월 이후로 최저 수준으로 내렸고요. 미국 통신사 버라이전 역시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 뉴욕 증시 굉장한 롤러코스터 장세 나타냈습니다. 주 초에는 기록적인 랠리를 보이다가요. 주 막판에는 이제 나스닥 지수가 4% 이상 폭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네, 이제 다음 주에는 9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11월 FOMC를 앞두고 나오는 마지막 주요 지표인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뉴욕 증시 정보 가지고 뉴욕 이후 라이브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